네,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우리 시장의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가 3월 6일 이후에 처음으로 2,000선을 넘어서 마감을 했죠. 네, 어제 1.7% 이상 코스피 지수가 올라서 네. 2029선, 2000선이 사실은 굉장히 좀 버거워 보였던 시장 예.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단숨에 2030선까지 이제 다가갔고요. 3월 6일 이후 이제 2달 반 정도 만에 처음으로 2000선을 회복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수급상으로 보면 오랜만에 개인들이 한 4,800억 정도 순매도를 한 반면에 기관 네. 투자가들이 한 3,40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개인 매도 물량을 좀 받아냈고요. 어제 사실은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 우려했던 외국인들의 주식 부분 사실은 좀 우려했었는데요. 예. 생각보다는 좀 탄탄하게 버텨주면서 나흘 만에 약간 140억 정도 소폭 순매수로 돌아섰다. 라는 게 어제 시장 상황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2,000선을 넘어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우리 시장의 대표주자, 대장주라고 하면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코스피의 상승세에 비해서 좀 신통치 않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의문을 가질 부분이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난 한 2월, 3월부터 시작된 흔히 말하는 그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펼쳐졌던 개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순매수 랠리. 네. 그 과정의 핵심적인 매수 종목이 사실 삼성전자 주식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외국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오르지 않나 굉장히 의아한 부분인데요. 네. 제가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니까 코스피 저점이 지난 3월 19일이었습니다. 예. 3월 19일에 코스피가 1,457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2달 반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거의 40% 상승했습니다. 39점 몇 퍼센트 되더라고요. 예. 거의 40% 상승한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시기에 보면 주가가 42,900원 정도에서 지금 어제 종가가 49,250원이니까요. 예. 단순 계산하면 한 14.6%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률의 절반도 훨씬 못 미치는 네. 이런 약간 부진한 양상을 좀 보였었고요. 그렇죠. 이게 비단 코스피 지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 얘기하죠. 삼성전자와 비교할 만한 해외의 다른 업체들 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저조한 부진한 어떤 그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같은 기간 비교해봤더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무려 34% 올랐고요. 네. 또 대표적인 그 반도체 지수 내 대표적인 종목인 인텔, 칩 메이커인 인텔 같은 경우는 주가가 36% 상승을 했고요. 최근 이제 그 삼성전자가 평택에 파운드리 라인을 새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주목받았던 그 EUV라고 극자외선 노광 그 작업 장비죠. 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5나노 공정에 삼성 파운드리 평택 공장에 들어가는데요. 그 핵심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 업체입니다. ASML이라는 업체인데요. 네. 주가가 지금 무려 49%나 2달여 만에 상승하면서 단순히 이렇게 수치를 쭉 비교해봐도 예. 삼성전자가 얼마나 부진한 지점에 서 있는지 충분히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인데 해외에 비슷한 반도체 업종들은 상당히 30% 이상, 40% 넘는 상승폭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리고 코스피도 한 2달여 만에 한 40% 넘는 상승폭을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한 15%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의아하거든요. 사실 그동안 개인들이 많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매집하면서 상당히 그 탄탄한 뭔가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개인은 많이 샀지만 뭔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조금 많이 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었나요? 그렇죠. 지금 매수 주체별로 좀 찾아보면 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 지난 3월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집중적으로 좀 매집을 했던 상태거든요. 3월 한 달 데이터를 보면 한 4조 9천억 정도 예. 개인들이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4월 되니까 약간 좀 뜸해졌습니다. 4월에는 한 4,370억 정도 순매수하다가 네. 5월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니까 다시 개인들이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조 예. 한 1,580억 정도 지금 5월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1조 5천억 정도, 1조 1천억 정도 지금 주식을 순매수했고요. 네. 근데 핵심적인 부분이 이런 겁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주식의 50% 이상은 외국인들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예. 핵심적인 어떤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핵심 매매 주체는 개인이라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네.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예.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지난 3월에 한 4조 9,500억 정도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고요. 네. 4월 들어서는 매도 강도는 좀 줄었습니다. 1조 3천억 정도 순매도한 이후에 지금 이달 들어서는 한 9,600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거든요. 석 달간 합쳐보니까 한 6조 원 정도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기간 6조 5천억 정도 샀고요. 예. 외국인들이 6조를 팔았으니까 외국인이 판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들이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외국인 매도 물량을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 그럴 힘은 좀 부족했고요. 예. 다만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을 좀 막아주는 버팀목 네.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수급 주체별, 매수 주체별로 봤을 때는 외국인은 팔고 개인은 사고 이제 이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궁금한 거는 외국인이 이렇게 판 이유는 뭘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좀 그 핵심적인 질문이자 사실은 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제가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들의 속내를 알 수 없고요. 또 그렇죠. 외국인이라고 해서 매매 주체가 어떤 하나의 결집된 세력이 아니고 예. 각각의 여러 이제 세력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외국인 투자자 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개개인들의 또 이해관계는 다 다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외국인들 삼성전자 지분율로 이렇게 미로 짐작컨대는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한 10월까지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비중을 보면 한 58% 정도 됐거든요. 네.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이 들고 있는 비중이 54%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제 작년 한 8월부터 10월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5만 5천 원 이렇게 가까이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삼성전자 주식을 작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매집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올 들어서 충분히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가격 수준에 왔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금 그 저가에 미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담았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매도할 수 있는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었다라는 네. 거고요. 그 이후에는 핵심적인 부분은 아마 반도체 경기가 내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2020년부터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경기의 본격 회복 시기가 계속 조금씩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는 외국인들이 이쯤에서 그냥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예. 털고 나갔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외국인들 투자자라고 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적으로 사고 팔고 삼성전자 주식만 사고 팔고 하지 않고요. 네. 글로벌리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삼성전자 주식 비중을 일정 부분 담아가는 투자 형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주식형 펀드에 얼마나 자금을 집어넣는지 그래서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들어오면 그 자금을 가지고 글로벌리하게 국가별로 배분하고요. 국가 내에서 또 종목별, 업종별로 배분을 하게 마련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이 일단 줄어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 이머징 마켓에서의 어떤 주식 투자 비중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또 이머징 마켓 내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비중이 줄어들고 네. 한국 비중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비중을 집중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펀드 내에 그 투자 그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해당 벤치마크 지수를 따라가게 설계돼 있는데 예.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좋게 보더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고 전체 비중을 줄이다 보면 네. 전체 벤치마크 지수를 펀드 수익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한국 증시를 좋지 않게 본다, 이머징 증시를 좋지 않게 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들이 바로 최근 들어서 나타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집중 매도의 핵심 이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매수 주체별 움직임에 대한 일단 설명을 들어봤고요. 재료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시장 상황이나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그 서버용 디램이라든지 PC용 디램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 디램 가격을 보면 고정 거래 가격은 여전히 이제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지난달 4월에 보면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이 3월 비해서 한 11% 상승했다라는 외신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고정 거래 가격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현물 가격, 디램 현물 가격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현물 가격과 고정 거래 가격 사이에 역전 현상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반도체 지금 현재 그 디램 경기를 썩 좋지 않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요소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언택트 관련주들, 특히 이제 그 서버 용량 확대,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서버용 디램 가격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었고요. 실제 수요가 1분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이런 언택트 관련 수요들이 줄어들 것이다. 네.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이 나오면서 서버용 디램 가격도 하반기에 좀 조정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실제 지금 엊그제 나온 JP모건 보고서를 한번 보면 2분기 중 미국 IT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전기 대비해서 한 10% 줄어들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결국 이렇게 된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잘 버티고 있는 디램 고정 거래 가격 역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전체적으로 어떤 그 롱숏 전략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좋게 보는 투자자가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이외의 어떤 경쟁 주식,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예. 언택트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는 종목군들이 워낙 잘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 들어 잘 나가는 2차 전지 관련주들, 네. 뭐 이런 주들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을 살려고 했더니 더 똘똘한 놈들이 있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사실은 매기가 좀 더 많이 옮겨간 측면들이 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네. 마지막 포인트는 트럼프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다시 이제 재점화되면서 네.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화웨이발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반도체 가격 동향이나 또는 지금 현재 언택트에 몰리고 있는 관심에서 약간 삼성전자가 소외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미중 간 무역 갈등 재점화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수요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재료상으로는 조금 삼성전자에 불리해 보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 삼성전자 전망을 좀 안 좋게 혹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시계를 조금 멀리해서 보면 네. 사실은 뭐 썩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단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조금 전에 제가 화웨이 제재, 미국 그 정부의 화웨이 제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화웨이에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물량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지만 네. 좀 더 길게 보면 삼성전자의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웨이에 대한 칩 공급이 좀 중단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화웨이가 어떤 그 양호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화웨이가 만드는 그 하이엔드급 굉장히 높은 고사양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이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부분 오포라든지 이런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거나 아니면 애플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러다 보면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에서 삼성전자 수혜는 크지 않지만 주로 이제 신흥국에서 판매되는 좀 중저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화웨이 물량을 삼성전자가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예. 점에서 보면 일단 스마트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화웨이 제재의 수혜를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좀 하나의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화웨이 통신 장비에 대한 규제가 이제 계속 강화되면서 삼성전자도 통신 장비를 계속 만들어 공급하는 세계 4위 정도 업체거든요. 예. 삼성전자가 이 화웨이에 빠진 공백을 메꿔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시장이 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또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네. 화웨이에 집중적으로 그 파운드리 물량을 받아가는 업체가 대만 TSMC하고 삼성전자인데요. 네. TSMC가 사실은 미국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미국 편을 좀 드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결국 화웨이나 다른 중국 업체들의 그 파운드리 물량을 그 TSMC 대신에 삼성전자가 받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미국의
그 중국 규제 또 미중 간 무역 분쟁에 어느 정도의 수혜는 삼성전자에 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시계를 길게 보면 삼성전자에 나쁘지 않은 흐름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삼성전자가 이제 새로운 시장, 파운드리 시장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2030년이 되면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면서 며칠 전에 평택에 이제 EUV 라인, 그러니까 5나노 미세 공정의 그 파운드리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했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이 파운드리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삼성전자 기업 가치를 키워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내년에도 한 9조 원이 넘는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투자를 늘려갈 경우에 내년에 삼성전자 전체적인 어떤 기업 가치가 한 40조 늘어나는 예.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계치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다. 실적에서도 그런 흐름이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2분기에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6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1분기에 비해서도 많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3분기가 되면 영업이익이 한 9조 6천억까지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실적 모멘텀으로 보면 2분기에 꺾이겠지만 3, 4분기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쯤 되면 그동안 이제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을 때 신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더라도 반도체 공급 물량이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점에서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내년 올 하반기 내지 내년 초가 되면 반도체 업황도 다시 호황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그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 개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그동안 많이 이제 사들였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좀 아직까지는 수익을 많이 못 낸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6조 5천억 순매수 가운데 거의 한 80% 이상이 3월에 집중적으로 사들였거든요. 네. 3월 당시 삼성전자 주가로 보면 개인들이 평균 한 4만 9천 원, 5만 원 근처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집중적으로 샀다라는 추계치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4만 9천 원 정도니까 거의 본전 수준이군요. 그렇죠. 거의 본전이나 아니면 오히려 그 고점에서 샀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마이너스 수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예. 측면에서 보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주식 투자로 아직 수익을 크게 못 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예, 뭐 조금 전에 사실은 제가 답을 이미 말씀드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단기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수 있을 텐데요. 물론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주가의 그 변동성이라든지 또는 모멘텀에 따른 주가의 그 변화 양상을 볼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신규 매수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예. 예. 다만 중장기적 투자자라면 지금 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하는 투자자라면 좀 더 진득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서서히 매집하면서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 관점이라면 SK 하이닉스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단기와 중기 이상으로 좀 나눠서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